안녕하세요. 리엔 핵심 부동산 등기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반복해서 강조드리겠습니다만 종이책이든 PDF 교재든 항상 목차를 가까이 두고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습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재는 제1편 총칙, 제2편 등기 절차 총론, 제3편 등기 절차 강론 1, 제4편 등기 절차 강론 2 이렇게 4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론이 둘로 나뉘어 있는데 제3편은 민법상 물건에 관한 등기 절차이고 제4편은 그 이외의 부동산 물건에 관한 등기 절차입니다. 우선 제1편의 구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부동산 등기제도, 제2장 등기사항, 제3장 등기기관과 등기기록이 되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부동산 등기제도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며 등기의 종류와 요건, 그리고 그에 따른 효력을 살펴봅니다. 제2장에서는 등기사항이라고 해서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무엇인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권리 변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제3장에서는 등기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등기관, 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등기 기록은 어떻게 편성하고 장부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기를 공시하는 수단과 절차, 중복 등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 제1강에서는 제1장 부동산 등기제도를 설명합니다. 먼저 목차를 자세히 보도록 하시죠. 제1절 서설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 특징을 설명합니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등기의 공신력, 등기부 편성에 있어서의 특징,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가 실질적 심사냐 형식적 심사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서설에서 설명합니다. 다음 제2절에서는 등기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므로 여기서부터 정확히 용어를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3절은 등기의 요건과 효력입니다. 요건에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겠죠. 권리 추정력도 등기의 일반적 효력의 일종이지만 중요함으로 따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등기는 등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서 효력도 다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부동산 등기제도. 제1절 서설 로마자 1, 또 물건은 대세효가 있고 채권은 대인효가 있다고 합니다. 대인효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하고 대세효는 누구에게나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은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누구든 그 물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물건의 대상은 물건이고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는데 동산은 점유, 부동산은 등기에 의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관이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법규에 따라 외부에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는 구체적으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부속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에 있어 등기사항은 부동산 물건의 변동입니다. 따라서 동산은 대상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하더라도 물건이 아닌 채권은 원칙적으로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1필의 토지나 1동 또는 1구의 건물 단위의 등기 정보를 등기기록이라고 하고 이 등기기록이 하나의 등기부를 형성합니다. 등기사항, 등기기록, 등기부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2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1. 등기의 공신력,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이란 진실한 권리관계와 관계없이 공시방법을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신뢰대로 물건을 취득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공시요건을 갖춘 이상 정당한 권리자로 보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산은 점유자가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매수인은 선의 취득을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이면 매수인은 선의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점유나 등기 모두 유효한 공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효력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등기 기록을 믿고 거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물건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 편성상 특징, 물적 편성주의.
부동산 등기부를 어떻게 편성하는지는 국가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한 개의 부동산마다 한 개의 등기 기록, 즉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중심의 인적 편성주의와 대비하여 이를 물적 편성주의라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법도 배우실 텐데 여기서 등록부는 1인 1등기 기록주의에 의한 전형적인 인적 편성주의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합 건물은 한 개의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내부를 여러 개의 구분 건물로 구획한 후 각자 등기 기록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100호로 구성된 아파트 1동은 한 개의 부동산이지만 100개의 등기 기록이 있는 것이죠.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우리나라는 등기부와 대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즉 등기부는 법원이 관리하고 대장은 시군구가 관리하는 이원체제로 되어 있죠. 여기서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을 말합니다. 이원화를 하다 보니 등기부와 대장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황 정보는 대장을,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우선합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부의 이원화. 우리나라는 건물을 토지와 별도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만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은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건물 등기부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합니다. 아파트가 전형적인 구분 건물인데 토지에 관한 사항도 모두 집합건물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는 그냥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3. 등기 신청과 심사, 신청주의 원칙. 등기는 등기관이 임의로 할 수 없고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있어야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신청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신청이나 촉탁 없이 등기관 직권이나 법원 명령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신청주의 원칙, 가령 소유권 이전이라고 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양당사자가 있기 마련이죠. 이때 매도인을 등기의무자, 매수인을 등기권리자라고 하는데 둘 다 공동등기 신청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지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공동신청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동신청할 상대방이 없는 경우나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굳이 공동신청을 해야 할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허용됩니다. 형식적 심사주의.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접수하여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등기관의 심사 범위에 대해서는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중 전자를 택하고 있죠. 형식적 심사주의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만 심사하고 그 신청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등기관은 법규에서 요구하는 서면에 한해서 절차적인 적법성만 심사할 수 있고 이를 벗어나 보정이나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도 없고 또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격려될 수 있는데 그때는 경정이나 소송에 의해 바로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3. 부동산 등기의 기능, 부동산 물권의 공시 기능. 앞서 설명드렸듯이 부동산 등기제도는 부동산 물권의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물권의 공시가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등기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는 등기에 의해 공시됩니다. 선박, 소형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는 부동산과 유사한 것으로 취급하지만 별도의 등기 또는 등록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지만 예외적으로 임차권, 신탁, 환매권 등은 채권임에도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고 반면 채권담보권은 물권이지만 부동산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 요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을 요건으로 하죠.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외에 등기까지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은 등기까지 맞춰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 점에서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요건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물권 변동이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와 같이 등기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등기가 물권 변동의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이죠. 부동산 물권의 처분 요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러나 처분을 하려면 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 부동산 등기는 물권 변동의 처분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도 또 상속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렇지만 이 상속 재산을 처분하려면 먼저 상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권리의 대항 요건, 어떤 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지만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등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등기는 대항 요건이 됩니다. 가령 환매 특약, 임차권 설정, 신탁 설정이나 지상권에서 존속 기간에 대해 약정을 했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이자를 약정한 경우, 등기하지 않아도 약정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이것을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상에서 공시 기능은 모든 등기에 적용되지만 효력 요건, 처분 요건, 대안 요건은 등기에 따라 다르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